손흥민 눈물의 결단, 뉴캐슬로 떠납니다. 토트넘 미안 동료들과 눈물의 작별 레비 공식 발표. 부자구단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우에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손흥민 30일 과 해리 케인 30 이상 토트넘을 모두 영입해야 한다는 뉴캐슬 레전드의 주장이 나왔다. 영국 데일리 스타는 26일 한국 시간 뉴캐슬의 레전드는 뉴캐슬이 유럽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모두 영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레전드 놀베르토 솔라노 49페루 위 인터뷰를 인용해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솔라노는 뉴캐슬이 영입하기를 바라는 선수들로 2명의 선수가 있다며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뉴캐슬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98년부터 2004년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시즌 동안 뉴캐슬에서 뛰면서 통산 314경기 48골을 넣은 미드필더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인수해 단숨에 부자구단 대열에 오른 뉴캐슬은 이번 시즌 리그 3위 10승 9무 1패를 달리며 다음 시즌 챔스 진출권을 바라보고 있다. 다만 솔라노는 뉴캐슬이 결국 챔스가 아닌 우에파 유로파리그 진출권 5위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챔스 출전을 위해서는 손흥민과 케인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솔라노는 뉴캐슬이 보유한 현금이 무한정이 있다고 들었다. 만약 케인과 계약한다면 확실히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케인은 아직 만 29세로 여전히 젊고 경이로운 선수 라고 말했다. 손흥민에 대해서는 따로 덧붙이지는 않았다. 이 같은 솔라노의 조언을 전한 매체는 케인은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16골 1도움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고 손흥민도 19경기 4골 3도움을 기록 중이라며 솔라노는 손흥민과 케인을 영입함으로써 챔스 진출에 대한 오랜 기다림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강인 EPL 뉴캐슬 이적, 바이아웃 고작 230억.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이 주역 이강인 선수의 향후 거취가 매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U20 월드컵에서도 골든볼을 수상하며 많은 클럽팀들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소속팀에서 잦은 결장과 사소한 부상이 그의 성장과 발목을 잡아 축구 팬들에게 매우 아쉬움으로 남았었습니다. 하지만 마요르카 이적 후 올라온 폼으로 출전한 월드컵에서 그의 성장은 수많은 클럽들을 충분히 매료시켰다고 생각합니다. EPL의 뉴캐슬과 벌리가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뉴캐슬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RCD 마요르카 복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이 주역인 이강인 선수가 오늘 소속팀 마요르카에 합류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2021년에 발렌시아에서 마요르카로 이적했습니다.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줄곧 성장해오던 이강인은 프로 계약 후 간간히 출전 기회를 받다가 주전 경쟁에서 다소 힘든 모습을 보이자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인 마요르카로 이적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2021년 마요르카 이적은 정말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소속팀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렌시아보다 조금 낮은 팀으로 가서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선수는 경기 출전을 해서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기에 옳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에서 현재 이강인의 위치는 독보적입니다. 이강인 향후 거취, EPL의 신흥 갑부구단 뉴캐슬, EPL 명문구단 뉴캐슬, 세계 최고 부자구단 뉴캐슬. 해외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뉴캐슬이 명문구단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기성용 선수가 뉴캐슬에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뉴캐슬은 2021년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사실상 구단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뉴캐슬 구단주의 재력은 만수르보다 10배는 시가총액이 높다고 하네요. 메시, 네이마르가 몸담고 있는 PSG의 구단주보다도 더 재력이 탄탄하다고 합니다.
뉴캐슬 팬들은 뉴캐슬이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투자에 성공하여 맨체스터 시티처럼 강팀으로 변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뉴캐슬 구단주는 뉴캐슬 구단의 성공을 위해 투자를 아낌없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빅6라고 불리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토트넘 6개 팀이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뉴캐슬은 3위의 위치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벌써부터 투자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강인 이적료? 바이아웃 230억. 바이아웃은 쉽게 말해 이 금액을 주면은 구단의 위사와 상관없이 선수를 살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바이아웃 230억이면 230억 이상을 다른 구단에서 제시하면 선수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신흥갑부구단 뉴캐슬에게 230억은 그리 큰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가치를 봤을 때 마요르카에서 230억은 바이아웃으로 너무 작게 잡아놓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이번 시즌까지 잘 마무리하고 현재 세계 최고 무대인 EPL로 가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 SPOTV 결제에서 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까지 대한민국 3명의 선수가 EPL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3.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 손흥민 EPL 100호 골 축하해. 한국 축구대표팀의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감독이 캡틴, 손흥민, 토트넘, 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통산 100호 골을 축하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의 EPL 통산 100호 골 축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을 공유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축하해 소니 라고 글을 남기며 대표팀 주장의 활약상에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지난 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 앤드 호브 알비온과의 2022-23 시즌 EPL 30라운드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2에서 1승리에 기여했다. 손흥민은 전반 10분 이반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아 드리블 후 날카로운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브라이튼의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EPL 260번째 경기 만에 100골을 달성했다. EPL 통산 34번째 기록이자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이다. 한편 3월 A매치를 마친 뒤 현재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은 조만간 유럽으로 떠나 손흥민, 김민재, 나폴리 등을 만날 예정이다.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부임한 안드레아스 헤어조크 수석 코치와 파울로 스트링가라 코치, 안드레아스 쾌프케 골키퍼 코치, 로이타드 피지컬 코치 등도 유럽 현지에 머물며 유럽파 선수들의 몸 상태 등을 체크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클린스만 감독은 3월 A매치에서 콜롬비아 2에서 2무, 우루과이 1에서 2패를 상대로 1무 1패의 성적을 냈다. 4. 케인, 콘테 경질에 입 열었다. 그가 잘되길 바란다. 토트넘 호스퍼의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행운을 빌었다. 콘테 감독은 지난 2021년 11월 위기에 빠진 토트넘 지휘봉을 잡았다. 유벤투스, 첼시, 인테르 밀란 등을 이끌었던 그는 꾸준히 트로피를 수집했다. 지독한 무관에 시달리는 토트넘에는 한 줄기 빛이었다. 첫 시즌에 보여준 지도력은 대단했다. 시즌 도중 부임했지만 빠르게 팀을 재정비했다. 특히 시즌 막판 극적인 페이스로 리그 4위 달성을 이끌었다. 3년 만에 다시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권을 따낸 순간이었다. 올 시즌을 앞둔 기대감은 더 커졌다. 구단도 히샤를리송, 이반 페리시치, 이브 비수마 등을 영입하며 힘을 보탰다. 겨울 이적 시장에선 페드로 포로까지 품었다.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콘테 감독의 토트넘은 기대 이하였다. 들쭉날쭉한 모습 속에 힘겨운 모습을 보였다. 몇 차례 패배를 당하자 꾸준히 쌓아오던 승점도 얻지 못했다. 답답한 모습이 이어진 끝에 리그컵, FA컵, UCL 모두 탈락했다. 무관의 시기가 연장됐다.
이후 콘테 감독은 구단과 나를 세웠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뇌부와 선수를 비판하며 대립했다. 결국 동행은 계속되지 못했다. 지난달 말 토트넘과 콘테 감독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콘테 감독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지도자로서 내 열정과 치열한 방식을 높이 평가하고 함께해준 구단 구성원에게 감사하다. 며 함께하던 여행은 끝났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란다. 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